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역은 물론 일본과 미국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고체연료를 사용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함대공 요격미사일을 한국에 판매하기로 결정했고 전략폭격기 B-52H를 다시 한반도에 전개해 미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에 사용할 대출력 고체 연료 엔진을 개발해 11일부터 14일까지 1단계와 2단계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RBM은 사거리가 3,000에서 5,500km로 한국 전역은 물론 일본과 미국령 괌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체 연료 미사일은 액체 연료 미사일처럼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하지 않고 미리 연료를 장착한 뒤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은밀하고 신속한 기습 타격이 가능합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은 이스칸데르 KN-23과 에이테크스 KN-24, 초대형 방사포 KN-25 등 단거리 탄도 미사일 SRBM과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 MRBM,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8형 등이 있는데 이번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성공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만간 신형 고체연료 IRBM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은 빠르면은 18일 미사일 공업절에 신형 고체연료 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김제 공식 등장 1주년을 맞이하려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연말까지라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면서 올해 국방 부문의 중요 성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의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승인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14일 한국 정부가 최대 38기의 미사일 구매를 요청했고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SM-6 미사일과 관련 장비 판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M-6는 최대 사거리 400km의 미사일이 자체 레이더로 목표를 직접 추적해 함정의 동시 교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모두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 3대 전략 자산 중 하나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가 15일 한반도 상공에서 미한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서해 상공에 진입한 B-52H 2대를 미한 공군 전투기가 호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해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나타냈고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확장 억제 행동화로 평가했습니다. B-52H는 지난달 17일에도 한반도로 전개돼 사상 처음으로 한국 공군 기지에 착륙했으며 미한일 3국 연합 공중훈련에도 참여했습니다. BOA 뉴스 허무호입니다. 한국의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9.19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 감시능력 태세 문제 등 군사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15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가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문에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군사적 제한 사항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9.19 합의 때문에 군 방위태세에 어떤 지장이 있냐는 국민의힘 우신구 의원의 질문에는 감시능력 태세에서 공간적, 시간적 문제가 있고 적의 후면을 실시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만 지키는 합의가 평화의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왔느냐는 우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한국의 군사대비 태세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로운 불법 한적 장소로 지목된 서해 석도 해상에서 또다시 선박들이 밀착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VOA가 14일 북한 서해 석도 동쪽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살펴본 결과 길이 115m 선박과 60m 선박이 45m 길이의 선박을 사이에 두고 선체를 맞대고 있고 1km 안쪽에 근처 2개 지점에도 50m가 넘는 선박 4척이 2척씩 밀착해 있었습니다. 전날인 13일에도 대형 선박 4척이 2척씩 짝을 이룬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으며 이 상황은 모두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한적 장면과 같습니다. 북한 석도 인근 해상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16건의 의심 사례가 포착되면서 올해 중반까지 초도 인근 해상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환적이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석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미국의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한국과 유럽연합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 인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터너 특사가 15일부터 이틀간 유럽연합본부가 있는 브뤼셀을 방문해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관련 양자 협의를 하고 유럽연합과 그 외 뜻을 같이 하는 국가의 당국자, 시민단체, 탈북민 등과도 만나 북한 인권과 북한 주민들의 복지 증진 노력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터너 특사의 이번 방문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을 진척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벨기에의 레옹 보스케시의 유해가 15일 유엔군 묘지인 한국 부산의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됐습니다. 유엔 기념공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레옹 보스케에 대한 안장식을 알리면서 유가족 대표로 참석한 딸 다니엘 보스케 씨는 생전에 아버지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길 희망해 왔으며 아버지가 여러 국적의 전우들과 함께 잠들 수 있게 돼 매우 행복하다면서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보스케 씨는 한국전쟁 발발 후 공산주의에 맞서는 미군 부대를 지원하는 자원병으로 입대해 2년 1개월간 한국에서 유엔군으로 참전했습니다. 보스케 씨는 지난 2월 향년 94세로 별세했으며 지난달 26일 한국으로 유해가 봉환된 뒤 벨기에 기념일인 국왕의 날에 맞춰 안장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